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20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7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플러스 1.3%, 리플, 도지, 에이다, 메인 코인들 플러스로 미국 증시 안 열리는데도 FTX 거래소 영향이 적으면서 당장의 하락은 없고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코인 금융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놓았고, 바이낸스 CEO는 비탈릭이 아이디어 수용을 해서 안전한 코인 금융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루나, 6월 셀시우스, 11월 FTX까지 코인 회사들 줄도산 나고 있는 것이 기존의 코인 회사들의 운영 방식은 코인 담보로 대출은 했지만 코인 폭락으로 담보 가치가 낮아져서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비탈릭은 담보로 받은 코인을 파산한 셀시우스 같은 코인 금융 업체들이 직접 고객들 코인들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따로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트윗을 했습니다. 코인 내 리더들이 스스로 코인 산업 정화를 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코인 폭락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있다 볼 수가 있고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보면 23포인트로 극도의 공포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16,000달러 거의 바닥까지 하락은 했지만 추가로 더 하락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6월 셀시우스 파산, 미국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폭락했을 때보다는 공포 탐욕 지수는 약간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6월 10포인트 아래까지 공포 탐욕 지수 하락했었던 적이 있었죠. 6월에 비트코인 18,000달러, 20,000달러 부근이었는데 공포 지수 10포인트 아래였고, 최근에 비트코인 16,000달러인데도 공포 지수는 23포인트로 가격은 하락했지만 공포 지수는 상승해 있는 수준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공포 탐욕 지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 비트코인 가격 하락하면 공포 지수도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했지만 공포 지수는 오히려 상승을 한 걸로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공포 지수 하락이 크지 않은 듯 하고요. 비트코인 추가 하락 어느 정도 염두는 하지만 코인 시장 반등올 가능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공포 지수가 다소 높은 듯 합니다. 테더 도미넌스도 보면 8.3%로 6월 셀시우스 파산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테더 도미넌스 8%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다시 반등 올 가능성보다 확률적으로 좀 더 높을 듯 합니다. 당장의 FTX 사태로 추가 폭락 우려로 인해서 테더로 코인 변경을 해둔 거고, 언제든지 시장 안정화가 된다면 진입하려는 자금이 많을 듯 하고요. 6월 셀시우스, 11월 FTX 사태 같이 심각한 코인 시장 리스크에 이 정도까지 테더 노면스 상승했다면 거의 맥스다, 최고점이다 볼 수가 있고요. 팔 사람들 다 팔고 테더로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주봉 보면 16,700달러에서 비트코인 주봉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16,5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주봉이 음봉인데 이번 주 주봉 양전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비트코인 11선 지지받았고 21선 내려오는 긍정적인 상황이죠. 작년 5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 12월 미국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폭락, 이런 하락장에서 횡보 오기 전에는 주봉이 양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 11월 고점부터 폭락 시작했을 때와 올해 5월 루나 사태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미국 거시경제 환경 같이 생각했을 때는 이번 주 주봉 양봉으로 종료되면서 단기에 비트코인 횡보할 가능성이 커지죠. 미국 거시경제만 봐도 11월하고 같이 종합 인플레이션율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연준의 기준금리도 50bp만 12월 14일 인상해서 나스닥 반등 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FTX 거래소 파산에 후폭풍만 추가로 안 나온다면 이번 주 양전이 가능한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비트코인 16,000달러 지지라인이 매우 약한 구간이고요. 비트코인 12,000달러가 가장 강한 지지라인으로 2019년, 2020년 주요 고점이 12,000달러였습니다. 지지저항 관점으로는 한 번 더 하락 오는 게 맞지만 비트코인 18,000달러 올해 6월 여기 구간도 지지 약한 구간이었지만 횡보를 4개월 연속 했었고요. 선물 세력들 롱숏 포지션 청산으로 횡보 가능성 높아지고, 비트코인 횡보하게 된다면 알트코인 위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하루 전 영상에서 크립토컨트 주대표 비트코인 15만 개 바이낸스 콜드 지갑으로 이동했고, 그 중에 57,000개 바이낸스 거래소로 이동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비트코인 고래들 매도 비중 보면 5월 루나, 6월 셀시우스 이때보다 많은 고래들이 비트코인 매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8배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고래들 비트코인 매도를 했고요. 고래들 매도했다고 해서 당장에 폭락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 7월 그레이스케일 GBTC 락업 해제하고 여기 비트코인 매도량 크게 상승한 적이 있었고요. 당시 모두가 알고 있던 리스크로 오히려 비트코인 반등이 크게 나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하락장에서
상승해서 고래들 매도량을 늘리며 비트코인 지지 라인은 약해지는 거고요. 비트코인 16,000달러 지지선이 약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전에 리스크를 관리했다 생각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떤 비트코인 고래 세력들이 매도를 했냐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10만 개 이상 보유한 거대 고래가 매도를 했고요. 비트코인 10만 개면 2조 3천억 이상이고 엄청난 고래죠. 좀 더 홀딩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서야 거대 고래 매도하는 것은 특별한 거죠. 얼마나 오랫동안 비트코인 보유했던 고래였는지 확인을 해보면 비트코인 18개월에서 2년 전에 매수를 많이 했던 고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개월, 3개월, 2년, 5년 이상 보유한 고래들은 매도는 작았지만 1년 이상, 2년 미만의 고래들의 매도가 많았던 겁니다. 이번에 매도한 고래들은 비트코인 2020년 본격 상승하기 시작할 때 매수한 고래들로 비트코인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했을 듯 하고요. 이번에 손해 크게 보고 팔았다는 의미가 될 듯 합니다. 2조 원어치 이상의 비트코인 보유한 기관들은 마이크로세일레, 마이크로스테터 즉 미국, 중국 정부 압수한 비트코인 이번에 매도했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GBTC, 트러스트 그레이스케일 상품, 코인 메인 거래소 물량일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FTX 사태 이후 바이낸스부터 바이비트, 쿠코인 등 거래소 자산 내용 온라인으로 오픈을 하고 있던데 거래소 자산 안정화를 위한 자금을 이번에 옮겼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마이크로스트래터지나 미국, 중국 정부 GBTC가 팔았다면 최근까지 투자하고 있는 고수들이 확인을 못했을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중국 쪽 거래소들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그리고 최근 환율 내려가고 코인하고 함께 미국 주식도 관심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지난주 한 주 미국 주식 움직임 보면 11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발표 이후 강한 상승했고 매물대 해소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애플, 구글 잘 버티고 있고 헬스케어, 소비주도 상승이 괜찮았습니다. 테슬라가 하락폭이 가장 큰데 180달러로 3대 주가 분할 전이라면 540달러까지 하락을 한 거죠. 600달러 아래 테슬라는 충격이 큽니다. 지난주 테슬라 마이너스 8% 나온 것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트위터로 사무실 옮기고 일주일 내내 트위터 정상화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새벽 1시 넘어서 일론 머스크 직원들하고 미팅 중이라고 트윗 올라오고 트위터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복구 여부 찬반 투표 진행 중입니다. 찬성이 조금 더 많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 줄어들 가능성 존재하고 머스크 CEO 테슬라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하락을 하는 거죠. 미국 인플레이션을 꺾이고 애플, 구글 플러스인데도 테슬라가 마이너스 8%면 문제가 작지 않습니다. 테슬라 주가 180달러로 핵심 지지선 위에 있고요. 2021년 3월, 5월 폭락 때도 500달러 라인 지켜줬던 구간인데 여기 라인 무너지면 130달러 다음 지지선까지 하락 올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테슬라 주가 분할 전이면 390달러 수준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머스크 트럼프 계정 복구 투표를 진행 중이라는 것은 테슬라 주가 상황이 심각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주가 보면 45달러로 10월 코인 반등에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 온 상황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워렌 버핏 보유한 회사에서 코인베이스 매수해서 중립으로 관점을 변경했습니다. 금융회사들 중립이라는 것은 매도해야 된다는 시그널이죠. 골드만삭스 11월 14일 셀 팔아야 된다 관점을 변경을 했고요. 비트코인 관점이 아니라 나스닥 관점에서 코인베이스 주가를 보면 서서히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그러면서 코인하고 가장 연관성이 높은 엔비디아 3분기 실적 지난주 발표되었고요. EPS는 어닝 미스했고 매출만 어닝 비트 했습니다. 엔비디아 산업 중에 어느 부분이 어닝 미스했는지 보면 게이밍 데이터 센터, 자동차 칩 생산에서는 어닝 비트를 했고요. 대신에 그래픽카드하고 OEM에서는 어닝 미스했습니다. 마이너스 41%로 어닝 미스 비중이 매우 크죠. 엔비디아 매출에서 OEM이 코인용 채굴기 생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인 가격 급락하고 이더리움 채굴도 안 되면서 엔비디아 코인 관련 실적 크게 감소를 했고요. 엔비디아 CEO 이번 3분기 어닝콜에서 코인 채굴기 관련 투자는 줄어들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핵심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비중을 더욱 늘릴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엔비디아 주가 120달러 저점 찍고 20% 이상 반등 온 상황인데 당장에 작년 고점 340달러 이상 상승한 것은 가능성은 낮지만 워렌 버핏 TSMC 투자나 애플 주가 상승에서 보듯이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게 일어나면 그래픽카드나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총이익 마이너스 11.5%, 영업이익 마이너스 20%, 현금 흐름 마이너스 100%로 게임용 그래픽카드 매출 줄어들면서 현금 흐름이 많이 악화가 되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